Hello everyone. Welcome to Kim's English Korean Culture TV를 이제 맡게 된 에디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바로 이제 최근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태를 토대로 해서 여성가족부와 얼마 전에 당했던 직장인과의 그 직장 생활의 연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얼마 전에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프런트 데스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없다는 이유 부당해고 당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우선 그거에 대해서 저로서 이제 억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호텔 프런트 데스크는 보통 이제 하루에 9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은 8시간 정도 근무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한 번도 양복 차림으로 이제 또 근무를 하지 않았었고 했습니다. 근데 호텔은 아무래도 이제 손님을 맞이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고객을 위한 마음을 대하는 것이 이제 맞겠죠, 그죠?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잠깐 호텔리어를 이제 근무를 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이제 다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호텔로에서 근무하게 됐던 것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던 구두가 있어가지고 그거 신고 양복 입고 나서 이제 근무를 섰는데 그 구두가 하필이면 부드러운 구두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8시간 정도 하루 종일 서서 이제 근무하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팠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배인한테 눈밖에 안 날려고 저는 이를 악물고 진짜 그걸 버티려고 했는데 몸이 제 마음을 이제 따라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 이제 발바닥 안 아프도록 발 운동도 하고 알게 모르게 하고 또 잠시 의자에 앉아서 손님이 오면 더 서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결국 지배인의 눈밖에 나게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로서는 직장 생활하면서 누구나 회사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서 자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배인이 안 지르겠다. 하지만 구두 문제 때문에 발바닥이 아파서 결국 버틸 수가 없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100번 양보해서 제가 했던 행동이 이제 잘못했다 칩시다. 회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가 사람의 입사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해고를 해야겠다면,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내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배인님은 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는 스타일 같아요. 이건 모든 회사 운영하신 사장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운영해서 직원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해고를 하려고 할 때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씩 고민을 하고 그래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배인은 저한테 되게 심한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몸이 좀 약하다는 둥, 또 호텔리언 또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한 직종인데 뭐 어디가 아픈 것 같다느니 그런 말을 해서 이제 해고를 했다고 하는데 왜 뽑았어? 그럼 저 나름대로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 입장으로서 만약에 저 내보내야겠다면은 어떤 말을 뺐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바로 몸이 약하다, 뭐 어디가 아픈 것 같다 이런 말은 뺐었어야 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 마치 이제 다운증 환자한테 야 저 병신, 머저리, 또라이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다운 증후군도 결국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경우 저 얼마나 이제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장애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100번 양보해서 그런 말 할 수 있다 칩시다. 또 저 지배인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좋게 내보냈어야 됐다, 그러니까 좋게 해고를 했어야 됐다면은 결국 그 지빈이 갖고 있던 단점에 대해서 칩을 해서는 안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됐다는 거겠죠. 옛말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 말도 있죠. 결국 자기가 한 말 나중에 결국 자기한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배인 나이가 한 50대 한 중반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결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전 사람을 이제 많이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 사람 인상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전형적인 그 마초적인 그 가부장적인 그 남자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좀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경우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막 혼자 사는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왜 어떻게 여섯 가족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다 봤을 때 그런 지배님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성 가족 부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여성가족부를 이제 만든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서 남자들 되게 마초적이고, 되게 꼰대적이고, 남자는 하늘로 알고, 여자는 막 또 뭐지, 그 완전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는 그런 현실이 좀 있었었죠, 과거에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봐서 그 지배인이 만약에 제 생각에 만약 결혼했더라면은 부인한테 엄청나게 막대했던 삶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여성가족부가 생겨나게 됐던 계기가 한국 여자들 중에서 메마른 여자들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것이 뭐 기본적 역할인 건데 그 억울한 여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그 지빈이 저를 내보내겠다면, 자기가 싱글이었다는 말은 그 말도 피해자 되는 것이 맞고, 또 내가 몸이 약했다. 이런 말을 또 해서는 절대 안 되었다고 내 꼭지 좀 생각합니다. 알았어야 됐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꼭지 좀 그리고 알았어야 또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이, 그런 인간이었다면 아예 뽑지도 않거나 그랬어야겠죠. 만약에 그런 말을 안 했어도, 심한 말을 안 했어도, 제가 이렇게, 뭐지, 해고를 당해도, 저는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하겠지만은, 그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로서 되게 안 좋게 보일 뿐이죠. 자, 이제 오늘의 여기 그 제 유튜브 채널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주제에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다.